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황제TV의 황제입니다. 오늘도 역시 대통령이 되면 해야 할 100가지 일들 중에서 77번째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황제군면제법입니다. 자, 황제군면제법이란 뭐냐면 한 집안에서 만약에 삼형제가 있어요. 그 집안에 삼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군대를 갔어요. 그러면 둘째하고 셋째는 군 면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한 집안에서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무조건 한 명만 군대만 가면 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황제 군 면제법입니다. 그 형제들 중에서 또는 그 자식들 중에서 한 명만 군대 가면 되는 거예요. 앞으로의 그 전쟁은 이제 사람이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. 이제는 사람이 AI와 기계를 조종을 해서 하는 전쟁의 시대가 온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기계와 전쟁을 했을 때 기계의 어떤 부분을 제어함으로 인해서 기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워야 돼요. 뭐 전자파라든지 기타 등등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군인들은 과거의 군인들처럼 재래식적인 것이 아닌 현대적이고 혁신적인, 물론 우리가 기초적인 훈련이라든가 이런 건 다 받습니다. 근데 거기에 이제 현대전을 준비하는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현대전을 준비하는. 저도 예전에 그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.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. 근데 솔직히 진짜 군대를 웬만해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역시나 개고생하다가 나왔어요. 하지만 한편 이런 생각을 해요. 제 인생에서 과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훌륭한 경험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군 개월 수는 좀 짧잖아요. 근데 이 개월 수를 36개월로 다시 늘릴 겁니다. 그래서 3년 만 3년으로 하고, 그리고 이제는 군대를 가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질 거예요. 뭐냐면 앞으로의 군대를 가려면 대학까지 가야지만 군대를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학을 가지 않으면 뭐 입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군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은 군대를 못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대학 이상 돼야지만 군대를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군대 자체가 사병하고 간부로 나눠지잖아요. 근데 이런 걸 폐지해 버릴 거예요. 그래서 모든 군대는 2등병부터 시작합니다. 2등병부터 시작을 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장까지 달죠. 2등병, 1병, 상병, 병장을 하고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나는 그냥 제대하겠다. 그럼 제대하면 되는 거고요. 만약에 나는 군대에서 더 진급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제 하사나 뭐 소위나 이렇게 다시 진학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. 이제는 사병과 간부의 갭이 없어지는 거예요. 똑같이 사병이든 간부든 똑같이 2등병부터 시작합니다. 군 체제는. 그런데 급여적인 부분이 이제 약간 달라지겠죠. 우선은 보험 적용이 다 됩니다. 뭐 훈련하다가 다치면 보험이 무조건 적용이 돼요. 그리고 기본급은 2등병부터 250부터 시작합니다.
250부터. 2등병 250, 1병 260, 상병 270, 병장 300부터 300이 들어가요. 그렇죠? 그리고 간부로 들어가서 이제 뭐 하사가 됐든, 하사가 되면 이제 350이 들어가고 소위가 되면 400이 됩니다. 당연히 모든 그 보험적 부분 다 적용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회에서 내가 일하는 것과 군대에서 일하는 급여를 거의 비슷하게 잡아줬어요. 그러니까 아무나 군대를 못 가는 거예요. 군대를 가려면 최소한 대학을 들어가야지만 군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. 대학을 못 가면 군대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.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군대는 과학전이에요. 현대전은 과학전이에요. 드론전이에요. 드론전. 옛날처럼 사나이에 가서 총 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드론이나 기계, 기타 등등이 직접 가서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을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앞으로 우리 군인들은 군사훈련도 받으면서 두뇌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이게 앞으로의 군대의 흐름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. 이번에 뭐라 그럴까,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죠. 또 이제 미국과 쿠바가 또 전쟁을 하겠지만, 나라의 국력이라 함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. 아무리 애가 돈이 많아요.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지킬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? 남한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내가 가지고 있는, 나 자신과 내 나라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군대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.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무관을 굉장히 무시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. 하지만 문관과 무관이 서로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.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단지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이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계의 어떤 곳곳에 우리의 군대가 갈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. 쉽게 말해서 목숨 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. 우리나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는 군대.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배상도 당연히 해야 되죠. 인구 중요합니다. 하지만 쓰레기 같은 인구를 만들 바에는 합리적인 인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정의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.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, 그리고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기준,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. 제가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. 부정한 방법이나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부분에 대한 부는 국가가 모두 다 압수해버릴 거예요. 누구든지. 예외는 없습니다. 그게 대통령일지라도. 하지만 정의롭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신 분들, 과하지 않을 정도로 파이팅 해주신 분에 대해서는 무한 지원을 해줄 거고 무한 세 감면을 해줄 거예요. 이게 저의 의지고 제가 훗날 대통령이 됐을 때 저의 의지입니다. 제가 여러 가지 정책과 법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. 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,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.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
하고 있는 거예요. 여하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